자, 우리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내용을 볼 건데, 자, 여기 있는 거는 그냥 사실 공식일 뿐이기 때문에, 자, 이 개념보다는 우리는 먼저 속도랑 가속도가 뭔지, 그리고 속도랑 속력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속도라는 것을, 자, 속력과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 속도라는 말보다는, 자, 너 되게 속도가 빠르다. 이런 말도 쓰지만, 자, 우리 자동차를 봤을 때는 속력을 많이 쓰는 거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개 차이는 어떤 걸까요? 자, 속도라는 것은 크기와 방향을 이렇게 고려를 해준 거고요. 자, 그 다음 속력이라는 것은 크기만 고려해 준 거예요. 방향성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자, 예를 들면은 여기서부터 만약에 여기까지 이동을 했어요. 자,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자, 학교까지 이동하는데 우리는 직진으로 갈까요? 그렇진 않죠. 직진으로 가진 않고서,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제가 학교를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길을 따라서. 자, 이런 식으로 학교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왔다 갔다 했을 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거리들을 다 생각을 해서 평균 속력을 계산을 해줘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는 방향성을 고려하지 않고 제가 얼마만큼 이동했는지가 중요한 거죠. 맞네요? 자, 근데 속도는 반면에 좀 다른 개념을 갖고 있어요. 자, 속도는 크기와 방향을 모두 다 고려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수직선으로 나타냈을 때, 자, 수직선으로 나타냈을 때 한 점이 만약에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에 제가 오른쪽으로 갔다. 그러면 이건 플러스 방향이야. 자, 만약에 제가 왼쪽으로 갔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마이너스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요. 됐어요?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평면 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해 줄 수가 있냐면, 자, 집에서 학교까지 갈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평균 속력은 이동한 거리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죠. 자, 근데 평균 속도를 계산할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거리를 직진으로 생각을 해줘요. 방향을 이렇게만 생각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평균 속도를 계산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걸 좀 알고 있어주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몇 가지를 더 살펴볼 건데, 자, 우리는 앞으로 이 속도라는 것을 어디서만 생각해 줄 거냐면 수직선에서만 생각해 줄 거예요. 왜냐면 공간에서 계산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수직선 내에서만 이동한 거리를 살펴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볼 건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 시각티에 대한 위치가 나올 거예요. 이 위치라는 건 뭐냐면 이 수직선에서 만약에 오른쪽으로 갔으면 플러스 점의 위치가 나올 거고 왼쪽으로 갔으면 마이너스 점의 위치가 나올 거예요. 즉 여기서 t에 대해서 시간에 따라서 값을 계속 대입을 해주면, 자, 이동한 게, 자, 이런 식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갔다, 이런 식의 값들이 나올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 줄 거고요. 지금 이동하는 상태를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가속도라는 거 한번 볼 거예요. 자, 가속도라는 것은 뭐냐면, 자,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자,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얼만큼 바뀌었냐 라는 것을 보는 그런 수치예요. 즉, 제가 만약에 가속도가 높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 가속도가 되게 높아요. 자, 그 말은 속도가 점점 빨리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가속도가 좀 낮다라는 것은 뭐냐면 속도가 점점 떨어진다. 즉, 방향이 점점 반대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거예요.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물리적인 개념을 생각해 보고 나서, 자, 이제부터 이 개념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속도랑 가속도에 대해서 가장 이해가 쉽게 되려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제일 쉬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시각이라고 놓고 여기를 위치라고 한번 선정을 해볼게요. 자, 원래는 우리가 X축, Y축을 놓지만 T축과 X축을 이렇게 놔도 상관은 없어요. 제가 변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자, 그럼 여기를 시각, 여기를 위치라고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 상태에서,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자, 내려가서 여기까지 멈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이동했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이것을 그냥 해석을 해보면, 자,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올라갔다가, 즉 수직선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자, 여기가 만약에 원점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쭉 이동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죠. 돌아오고 나서 적당히 갔다가 살짝 돌아오면서 끝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될까요?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건 뭐냐면, 자, 여기서 속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볼 거예요. 자, 속도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자, 시간분의, 자, 여기서 높이를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높이는 양의 값이니까 그냥 시간분의 여기 있는 좌표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해 줄 거냐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약에 평균 속도를 계산해 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인 이것을 계산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의 기울기를 찾아주시면 돼요. 돼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뭘 볼 거냐면, 자, 특정 시각에서의 위치가 주어져 있을 때 속도를 보는 거예요. 즉, 특정 점에서의 순간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서의 순간 속도가 궁금해요. 그럼 여기서 그냥 미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니까 여기서 속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즉 무슨 말이냐? 자, 속도를 계산하고 싶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 이렇게 위치라는 것을 제가 시간에 대해서 미분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될까요? 그래서 이것을 좀 다르게 쓰면은 F'T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됐죠? 자, 이게 바로 속도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가속도에 대한 내용도 같이 보고 싶어요. 자, 가속도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볼 거냐면은 자, 시각에 따라서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속도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은 속도가 계속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속도가. 그러다가 속도가 점점 떨어지는 거겠죠. 자,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순간에서의 가속도를 계산해 보고 싶어요. 그럼 가속도라는 건 뭐냐면, 자,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요. 자, 그게 바로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자, 그래서 이 가속도를 계산할 때는, 자, 이 V라는 것을 T로 미분해 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dv, dt가 바로 가속도가 됩니다. 됐어요? 즉, 무슨 말이냐? 자, 이 말은, 자, V를 T로 미분하라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의 말은 X를 T로 미분하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얘기가 좀 길었지만 결론만 요약해서 본다면은, 자, 속도를 계산하고 싶다. 이 말은 위치를 미분해라. 됐죠? 자, 만약에 가속도를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속도를 미분해라.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수능에서 3점짜리로 좀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한번 정리해보고 나서, 자, 여기 이 1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개념은 장황했지만 사실은 문제는 상당히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수능에서도 사실 4점짜리를 잘 못 내고 3점짜리를 좀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t가 1일 때에서의 속도랑 가속도를 계산할 건데 위치가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한다고 주어져 있는 상태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지금 뭘 볼 거냐면, 자, 지금 x라는 것은 자, t 세제곱 마이너스 12t라고 지금 주어져 있는 거죠. 자, 여기 있는 것을 제가 만약에 t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t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은, 자,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서 속도가 나와요. 자, 그러면 3t제곱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맞나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속도를 한 번 더 t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또 미분해줘요. 자, t에 대해서 미분해주게 되면 가속도가 나와요. 이 가속도는 6t가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계산할 건 뭐냐면 t가 1일 때니까, 자, 여기다 1 대입하면은 속도가 나올 거고요. 여기다 1 대입하면 가속도가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t가 1일 때에서의 속도를 그냥 v1이라고 둘게요. 자, 이거 계산하게 되면은, 자, 3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9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a1이라고 둘게요. t가 1일 때를. 자, 이렇게 놓고 계산하면 여기는 6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9랑 6이 됩니다. 되게 쉽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호 하나만 좀 살펴볼 건데, 자, 지금 여기서 이 x라는 것을 t로 미분했죠.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는 dx dt라고 이렇게 씁니다. 자, x를 t로 미분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v를 t로 미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조금 어려운 말로는 dv dt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게 바로 가속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v가 되는 거고요. 알겠죠? 자, 두 번째 내용도 보면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을 한번 찾아봤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수직선에서 이렇게 나타내보게 되면, 자, 이렇게 수직선을 놨어요. 자, 그 상태에서 여기 점이 하나가 있겠죠. 자, 여기 출발점으로 놓을게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그래프를 만약에 위치 상태를 보게 되면 여기는 자, 이런 식으로 사실은 나오게 돼요. 위치가. 자, 처음에 이렇게 갔다가 점점 내려갔다가 점점 증가하는 형태가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내려가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방향이 플러스가 되겠죠. 방향이.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반대쪽으로 갈 때는 다시 여기가 마이너스죠. 미안해요. 여기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리고 반대쪽으로 갈 때는 방향이 플러스가 될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운동 방향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지점은 당연히 여기가 되겠죠. 됐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속도가 0이 되는 부분으로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될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계산할 건 뭐냐면, 자,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은 뭐냐면, 자, 속도가 0인 부분을 찾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자, 그럼 이것만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속도가 0이 되는 부분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아까 속도를 계산했을 때 속도는 이렇게 나온다고 했었죠. 그쵸? 그래서 V를, 자, 뭘로 둘 거냐면 3t제곱 마이너스 12라고 둘게요. 자, 그럼 이것을 한번 인수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3에 t제곱 마이너스 4가 되네요. 맞나요? 그럼 3에 t 마이너스 2, t 플러스 2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t의 값이 2가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시각을 양수값만 선택해 줄 거기 때문에, 자, 우리는 t가 2일 때, 즉 시각이 2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아요.